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은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주거지를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구상된 새로운 정비사업 정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요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뉴타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은 260곳. 이 중 23곳이 최근 실태조사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후 계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추진 예산에 따른 매몰 비용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중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후된 주거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시공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소송으로 비화되면 정말로 이건 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각 추진위들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70% 갖다가 서울시에서 매몰 비용도 70%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하게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내준다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죠. 서울시는 내년도 추진위 예산 매몰 비용 지원 예산으로 39억 원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추진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예산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중단한 곳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적으로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건당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임동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은 이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이 주민 스스로 이 정비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 취지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조합이 구성된 경우 이제 이 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그 매몰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동안 292개 조합이 평균 40에서 50억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액이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고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 75%가 동의해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합 10곳 중 3곳만 해산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려면 이 3,150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는 정부와 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안 사항이 뉴타운의 그 조합에 대한 사용 비용은 저희가 우리 지방 정부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국고에서 부담해 주셔야 되고 또 일부 해제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비용도 국고에서 보조가 좀 돼야 되겠다. 뉴타운 출구 전략 정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정말 출구는 보이지 않는군요. 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의 주택정책 내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 지향하는 것처럼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개발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주거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사회 배려 계층의 주거 복지와 안정, 내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주거의 복지 개념으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임대료 보조제인 바우처 제도, 또 그다음에 전세금의 융자 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건설 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2,800호를 공급합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올해 공급량보다 4,000호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도 현재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계층으로 확대합니다. 수혜 대상 가구도 12,000가구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쪽방촌과 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개발과 성장보다는 복지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의 30%를 이 복지에 쏟아부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를 핵심 모토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은 본격적으로 그 뜻을 펼치는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주택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등 서울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6%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2%에 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에 관한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서 주거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는데요. 이 주거정책 마련, 이 주거복지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주거분과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 평균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심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가 소유는 굉장히 어렵고요. 주택 가격이 워낙 높아서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이나 혹은 주거 취약계층의 수도 줄어들지 않고 이런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사업비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부채 7조 원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상충되는 두 목표 사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와 뉴타운 출고 전략으로 대변되는 이 박원순표 서울시 주거정책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과 서울시의 내년도 주택 정책 방향,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사용해버려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이 계속된다면야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에 당사자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시나 정부가 모두 보전해주자니 비용도 막대하고 해당 주민들의 손해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이창 W 다음 주는 18대 대통령 선거로 한 주 쉬고 2주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